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서울역 북벽세권개발 대표를 맡고 있는 황규환입니다.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역 북벽세권개발 주식회사는 하나그룹 내 5개 회사가 본 사업을 위해서 출자해서 만든 자본금 약 9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시행법인입니다. 제가 받은 발표 주제는 일단 사례 발표와 더불어서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고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좀 재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오늘은 앞서 발표하셨던 교수님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발로 뛰면서 느꼈던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개요입니다. 일단 저희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계획안에 대해서도 투시도나 간단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이제 실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위치도입니다. 그 위치 파란색으로 마크된 부분이 저희 사업 대상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서울역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북쪽에 보면 서울로 7017이 있는데 그 7017과 바로 북쪽에 맞닿아 있는 땅입니다. 현장 가보시면 북측으로는 서서문 역사공원이 있고요. 우측, 동측으로는 철로가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으로는 서울로 7017로 막혀 있고요. 그래서 사업지가 서측의 청파로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좀 위치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보시면 현재 지하철 1호선, 그리고 4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화면에는 없지만 공항철도, 이렇게 4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GTX A, B, C 노선이 차례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지 주변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업지 조감도는 그 북동측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 파랗게 음영친 부분이 저희 사업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서울시의 개발 지침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개발 지침에서 요구되는 주요 사항들이 서울로 7017과 저희 사업부지를 연계를 강화를 해라. 두 번째는 북쪽에 있는 서서문 역사공원과 연결을 해라. 그리고 향후에 철도 지하를 대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여기에 맞는 공공기여를 제공을 해라. 아울러서 지금 서측 그 서계동이나 청파동이 굉장히 좀 낙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좀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현장 보시면 현재 코레일 기숙사나 그 여러 가지 좀 잔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 사업은 현재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고요. 최근 인허가 진행 사항으로는 올해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받아서 현재 후속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경과를 좀 과거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땅은 예전부터 좀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땅인데요. 기존 15년 전, 10년 전 일은 일단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17년도, 18년도에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국토부 간에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역 일대에 미래비전을 수립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미래비전에 따라서 18년도 12월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저희 하나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고, 19년도 12월에 저희가 토지매매 계약 및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년도에 들어서서 20년도 1분기에 저희 하나컨소시엄에서 서울시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고요.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사전협상에 거쳐서 작년도 4월, 그러니까 21년도 4월에 사전협상 완료 통보를 받고, 이후에 일부 세부 개발계획 수정을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이후에 작년도 말에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하고, 올해 3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발 방식이 사전협상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고요. 사전협상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길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선행된 모든 사전협상 대상지들보다 획기적으로 좀 단축된 사업 케이스로 알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저희도 지금 사업 일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업지보다는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축 개요 및 조감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지 면적 한 2,900제곱미터 되고요. 한 9,000평이 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사전 협상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 결정 고시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용적률 800%를 적용을 받는 부지이고요. 연면적은 전반적으로 이제 한 35만 해배, 그러니까 한 10만 평이 조금 넘는 사업 부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용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하 6층에서 지상 한 38층까지 배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입 시설은 업무 시설, 그다음에 그 컨벤션, 호텔, 판매 시설, 주거 등이 여기서 주거는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나머지 뭐 개발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기반 시설 관련돼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서울역 광장과 연계한 그런 오픈 스페이스나 공공 보행로를 좀 많이 요구를 하셔서 향후에 보여드릴 건축 계획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별 배치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단부 보시면요, 보라색으로 마크된 부분이 컨벤션이고요. 전용 면적 한 8,000제곱미터 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는 한 7,000평에서 8,00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마크된 부분이 판매 시설, 그리고 푸른색으로 마크된 부분이 업무 시설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오피스텔, 그리고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부 체납용으로 일부 공공청사도 들어서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5개 동 건물로 되어 있고요. 기단부에 컨벤션과 판매 시설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이제 그 화살표가 좀 마크가 되어 있는데 서울로 7017에서 그리고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를 가로지르는 보행 통로를 조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하고 용도별로 관리처분 계획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본 사업지가 100% 저희 법인의 소유는 아닙니다. 저희가 매매 계약이 되어 있긴 한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여전히 20%의 그 토지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국철도공사와 저희 법인의 공동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시설 중에서 업무시설 작은 동과 컨벤션은 저희 법인이 30년간 운영하다가 코레일에 무상 귀속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시설들 보시면 오피스텔은 일반 분양을 하고요. 호텔이나 업무시설 이제 큰 동, 그 다음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매각 또는 유동화 후에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30년 운영이라고 썼는데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 국유지가 아닙니다. 일민간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 사업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토지 임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계획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 1층 보시면 왼쪽에 보라색으로 마크된 부분이 컨벤션 시설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판매 시설이랑 컨벤션이 굉장히 이제 좀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판매 시설은 저희가 분양은 하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지 전체의 그런 그레이드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별도의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 부분 보시면 진입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파로 쪽에서만 좀 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파로 쪽에서 진입을 해서 단지 후면에서 드랍오프나 여러 가지 이제 억세스가 일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본 저희 사업지의 투시도입니다. 보시면 지금 5개 동인데 그 뒤에 있는 오피스텔 1개 동이 가장 큰 오피스에 좀 가려서 안 보입니다. 왼쪽부터 오피스, 그 다음에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다시 오피스가 이제 연달아서 이어져 있고요. 기단부 보시면은 맨 왼쪽 기단부에 보시면 앞에 굉장히 큰 통창으로 가려져 있는 메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약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 시설, 컨벤션 시설입니다. 이제 이것도 서울시에서 이제 요청하신 부분이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 브릿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 사업 부지에서 서울역 광장 쪽으로 보행 동선을 따라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그 청파로변에서 바라본 이제 야경 투시도입니다. 보시면 5개 동이고요. 맨 왼쪽부터 오피스텔, 그다음에 업무시설, 다시 이제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이렇게 차례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그 서울역에서 광장에서 넘어가는 브릿지가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장의 그 브릿지에서 바라본 저희 사업지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의 대회의 시설이 가장 큰 메스로 기단부에 깔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행자 레벨에서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양옆으로 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서울로 7017 브릿지 조금 뒤에서 바라본 저희 사업지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파사드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컨벤션 시설이고요. 뒤쪽으로 뭐 보행자 도로나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저희 단지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희 단지 설계 컨셉이 이제 포레나 밸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내부에서 보행자들이 걸으면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상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를 위해서 해외사랑 좀 협업을 해서 많은 좀 비용이나 여러 가지 투입을 했고요. 보시면은 보행자가 걸으면서 양 옆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상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공성 확보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전 협상에 의해서 업조님과 도시계획 시설 폐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공공기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공공기여는 이제 계속 바뀔 수 있는 항목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 보행로나 연결 브릿지, 그리고 공공청사 또는 뭐 미술 전시 공간, 그리고 광역교통 인프라를 위한 여러 가지 현금 제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발표하신 교수님들보다는 깊이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현업에서 발로 뛰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민간의 역할 변화라는 테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세권 개발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민자 역사 사업이고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대부분 국공유지를 30년간 점용해서 운영한 후에 국가 및 지자체 이제 무상으로 기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저희 계열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 민자역사, 그리고 뭐 영등포 민자역사, 뭐 청량리, 뭐 동대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30년 위주의 점용 사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용도가 거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입니다. 그 외의 용도는 특별하게 보이지가 않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용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 제약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조금 나오는 것들이 역세권에 붙어 있는 부지 개발 사업입니다. 이제 역세권의 부지 개발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냥 역 앞에 붙어 있는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단일 필지의 개발 사업이고 주로 보면은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통상적인 용도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단순한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몸담았던 하나건설에서 최근에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천안 아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 뭐 말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사실상 그냥 생활형 숙박시설 3개동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기존의 이제 사업들을 보시면은 사실 뭐 철도시설과의 공조원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단일 용도의 전용 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철도역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분양하고 빠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좀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연계성입니다. 일단 기존 대비했을 때 기존의 철도 시설과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입체적 결정을 통해서라도 철도 시설을 좀 부지 안으로 끌어안아서 이용자들의 좀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민자역사가 굉장히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업무나 주거 또는 뭐 판매, 뭐 컨벤션, 뭐 숙박 여러 가지 용도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복합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리 처분의 좀 다양성도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분양 한 가지 또는 점용사업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분양이나 뭐 유동화를 운영하거나 점용사업이라거나 토지 임대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믹스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사업은 이제 저희 법인에서 시행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역과 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부 저희 부지 밑으로 공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좀 입체적 결정이 되어 있고요. 관리 처분 측면에서도 분양하는 시설도 있지만 뭐 유동화와 매각하는 시설도 있고 30년 운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고 용도 측면에서 봐도 단순히 뭐 상업시설 위주가 아니라 업무, 주거, 숙박, 판매, 컨벤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아우르는 복합단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몸담았던 하나건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복합 합승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관리처분은 점용 사업입니다만 기존과는 다르게 상업시설 용도 외에 이제 주거시설,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과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믹스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기존에는 점용사업에 적합한 시설 또는 점용사업에 소위 말하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 상업시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상업시설 말고도 다양한 용도를 믹스해서 30년 또는 40년 점용사업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내부적으로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철도 시설과 공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뭐 분양이나 뭐 이런 위주의 개발 방식에서 자산 유동화나 운영 등 이제 관리 처분 계획도 세분화해야 되고 용도 측면에 있어서도 상업 시설이 아니라 복합 개발에 필요한 다수의 용도를 이제 큐레이션할 수 있는 그런 디벨로퍼의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좀 강론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을 하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계심도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상 한계심도라고 하면 그 지하 부분 40m 깊이를 얘기를 하고요. 그 한계심도의 의미는 지상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하 부분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통상 토지 소유자는 지하 부분 40m까지도 자기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기대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실로 와보니 만약에 40m 밑에 또는 50m, 40m 부분에 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정 구간은 S 구간은 공사가 불가하고요. A 구간은 조건부로 공사가 가능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 구간이 각각 그 철도의 그런 굵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뭐 6m에서 10m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도 40m를 온전하게 지하 부분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 가능한 공간은 지하 부분이 약 25m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의 점용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시설들이 다 지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건축 행위를 하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향후에 이제 GTX나 이제 여러 가지 대심도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철도들이 개발이 될 텐데 역세권 개발을 하면 아마 불가피하게 이런 대심도 철도에 저촉되는 부지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한계심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향후에 이제 GTX나 이런 지하철도에 저촉되는 개발을 할 때 아마 디벨로퍼나 이제 시공 사이드의 민간에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가 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지 좀 현황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사업부지 밑으로 현재 공항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깊이는 40m 아래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래 보시면은 불착 금지 구간의 S 구간과 그다음에 자문 외 일부 건축이 가능한 A 구간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사용 가능한 지하 부분은 약 25m 정도고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철도 대심도로 지나간 철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 지하 부분의 건축물이 기역자로 꺾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풀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비용적으로도 좀 많은 코스트 런의 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업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용도 지역이 좀 업조딩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현재 좀 법령을 보시면 그 지구 단위의 구역 내는 설치 제공, 그러니까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구 단위의 구역 밖에는 비용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막상 좀 일을 해보니 가장 좋은 건 이제 저희가 현물로 제공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데 사실 역세권 사업 대상지 상당수가 좀 굉장히 성숙한 기성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공지역 제공 유형에 허용되는 유형에서 딱히 이렇게 제공할 만한 아이템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공공도 고민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 납부 쪽으로 이제 많이 좀 흘러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민간 쪽에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뭐 지구 단위의 구역 내기는 하더라도 좀 공공한테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공공기 아이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공공에서 이제 때에 따라서는 운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좀 이렇게 받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공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민간이 운영하는 등의 좀 대안도 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그 공공기업 규제 관련돼서는 일단 저희가 느낀 바는 현재 앞서 말씀드릴 때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민간이 직접 비용 투입을 해서 시설을 준공을 해서 이제 공공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관계 법령상 불가피하게 민간이 비용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민간이 비용 납부를 하고 일정 기간 공공이 좀 그 금액을 예치를 하고 공공이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는 모양새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비용 납부를 하는 민간은 이걸 뭐 차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사업 시행액에서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이제 납부를 하든가 하게 되는데 공공은 그걸 받아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의 기간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민간한테도 이익이 안 되지만 이제 공공한테도 딱히 이제 이익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사업할 때 공공이랑 잘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좀 기간 차를 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요. 일단 좀 양해 말씀드리는 게 공공기관이나 이제 여러 가지 대신도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시는 뭐 서울시나 국토부 분들, 뭐 공단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 법령과의 적합성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규제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를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할 때 좀 참고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